네, 안녕하세요. 한 달 혹은 두 달 동안 같이 토익 중국 RC 공부할 탕미연이고요. 자료 받으셨는데 우리 요거 한 장짜리 자료 받으신 거요. 반비일 게시판에 올라가 있기도 하거든요. 요거 달력 그려져 있는 거 꺼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라이브 클래스로 수업 들으시는 분들도 요거 반비일 게시판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자료 다운받아 놓으시면 한 달 동안 배우는 내용이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우리 월수금 반이긴 한데 유념해 주셔야 되는 게 매주 금요일마다 나오신 거 아니고 격주 금요일마다 나오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만나지만 다음 주 금요일 아니에요. 퐁당퐁당해서 한 달에 10번 만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세요. 우리 두 달 가족입니다. 보니까 지난달에 수업 들으신 분 보이세요? 지난달에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이번 달까지 수업 들어주시면 되는 거고 이번 달이 처음이신 분들은 다음 달까지 우리 두 달 가정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번 만나야 중국 과정이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세요. 구매해 주셔야 되는 교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주교재, 부교재 모두 다 어디서 구매하실 수 있냐면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바로 지하 1층에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구매해 주시면 되는데 수업 시간이 둘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부교재 못 썼는데 핸드아웃으로도 못 받았어요? 다 된 거 맞죠? 우리 라이브 클래스로 수업 들으신 분들은 혹시 부교재 배수 못 받으셨으면 반별 게시판에 제가 또 올려놨어요. 3일차까지 올려놨거든요.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랑 수업 1일 시간에서는 반별 게시판에서 저랑 소통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세요. 반별 게시판에 해커스 어하고 홈페이지나 혹은 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네, 제안 드리고 싶은 거 처음 한두 번 정도는 이거 앱으로 보지 마시고 앱이 아니라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보시는데 핸드폰 화면으로 보시더라도 그 폰 화면으로 보지 마시고 페이지 내려보시면 PC 화면으로 바꿀 수 있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PC 화면으로 바꿔서 보는 걸 제안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반별 게시판에 강사가 올리는 공지글 외에 해커스 어학원에서 올리는 공지글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폰 화면으로 보다 보면 강사가 올리는 공지글이 못 찾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번 정도는 그래서 PC 화면으로 바꿔서 보시는 걸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숙제에 대한 공지사항 이미 올려놨어요. 그래서 공지사항이랑 해설지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스터디가 있어요. 스터디 선택사항입니다. 필수는 아니고 선택사항인데 수업 전 스터디, 수업 후 스터디 조성 가능한데요. 수업 전 스터디는 5시 30분부터 6시 50분까지 진행되는 스터디가 있고요. 수업 후 스터디는 우리 수업이 9시에 끝나죠. 9시에 끝나서 9시 50분까지 진행되는 스터디가 있는데 이게 지금 스터디 시간이 수업 전에 1시간 20분인데 수업 후는 50분까지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50분밖에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학원이 10시에 문을 닫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이 시간을 알고 계시면 되는데 스터디에서는 뭐 할 거냐면 항상 단어 시험 볼 거예요. 단어 시험 보고 부교재를 과제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한 100문제 정도 된다면 그 중에서 30문제를 같이 푼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함께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모르는 거 옆에 친구가 알 수도 있고요. 혹은 옆에 친구가 모르는 거 내가 알 수도 있잖아요. 서로 가르치면서 배우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서 신청하실 수 있냐면 반별 게시판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세요. 반별 게시판 보시면 제가 캡처를 좀 했는데 이렇게 검정색 버튼이 보일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몇 개만 클릭 해주시면 되세요. 별로 어렵지도 않거든요. 신청 기한을 오늘 수업이 9시에 끝나잖아요. 9시 30분까지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해 주시고 혹시 신청 기한을 놓쳤어 그러면 내일 중으로 제가 말고 AC 선생님께서 고희정 선생님이시죠. 그죠? AC? 맞나?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고인호 선생님께서 그 반별 게시판에 스터디 조직과 관련된 글을 하나 작성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댓글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반별 게시판에 이 버튼으로 들어가서 신청하는 거 오늘 저녁 9시 30분까지. 그래서 스터디 신청하시면 집에 가시는 게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놓쳤어요. 혹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처음 일주일 동안에는 추가 신청 탈퇴 가능하거든요. 반별 게시판에 글이 작성이 될 테니까 거기에 댓글로도 신청 혹은 탈퇴하실 수 있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같이 공부하는 걸 제안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스터디가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일단 우리 벌금 내고 시작해요. 약간의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벌금을 내고 시작합니다. 주 3반은 주로 한 2만 원 정도 내고 뭐 3만 원 내도 되고 그러면 그 조안에서 한 명이 총무가 돼서 그 벌금을 가지고 장부를 쓰는 거예요. 단어 시험 매회 볼 때마다 그래도 인간면이 있어야 되니까 3개까지 틀린 거는 통과시켜 주는데 4개 틀리면 마이너스 100원, 5개 틀리면 마이너스 200원, 6개 틀리면 마이너스 300원 막 그렇게 벌금을 빼거든요.
옆에 친구 벌금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내 벌금만 자꾸 사라지고 있으면 나의 마음도 약간 헛헛해지면서 좀 공부가 되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스터디가 진행이 되는 건데, 근데 뭐 벌금 내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 벌금은 스터디 마지막 날에 남은 벌금은 본인에게 각자 줄 거고요. 모인 벌금 가지고는 예전에는 회식할 때 썼는데 요즘엔 또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회식하기 좀 그렇고, 보니까 그 기프트콘 같은 거, 기프트콘? 그런 거, 그냥 거 나눠서 커피 한 잔씩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혹은 조교도 방문할 거예요. 그래서 조언에서 해결이 안 되는 질문이 있으면 저 혹은 조교에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우리 조교가 토익 만점이에요. 토익 만점. 영어 잘하는 친구 제가 방문할 수 있으니까 저희 조교 방문하니까 해서 나만의 계획이 따로 없으면 신청하시는 거 제안드리고 싶고요. 라이브 클래스로 들으시는 분들이 마찬가지로 줌으로 스터디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랑은 이 정도로 스터디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첫날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로 진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교재 페이지는 이 페이지 펴주세요. 이 페이지 펴주시고 혹시 부교재 없어요? 다 있으신 거 맞죠? 네, 이 페이지 피셨으면 첫날이니까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른쪽에 문제 두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101번, 130번 두 문제 나오고 있는데 시간 한 40초만 시간 드려볼게요. 시간 많이 못 드려요. 이 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쯤이면 문제가 다 풀렸어야 돼요. 시험장에서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 보시는 것처럼 빈칸 하나 뚫려 있고 선택지 4개 중에서 하나 골라봐야 되는 요런 유형의 문제를 파5라고 부르고요. 파5는 시험장에서 모두 30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RC는 모두 100문제예요. 100문제 중에서 파5가 30문제 출제되고 있는데 시험장에서 모든 문제를 시간 맞춰 풀고 나오시려면 우리의 최종 목표는 파5는 한 문제당 20초 이내에 20초 이내에. 그래서 시간을 40초밖에 시간을 안 드린 거는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전략은 뭐냐면 드립다 해석부터 하는 게 아니라 보기 먼저 빠르게 살펴보시고 보기를 빠르게 확인하시고 내가 이 문제를 해석할 거냐 아니면 구조 파악을 해서 풀 거냐 양당 간의 결정을 내려주셔야 되는데 판단 기준은 뭐냐면 보기에 깔맞춤이 있냐 없냐 깔맞춤이 있냐 없냐. 그럼 빠르게 한번 째려봐 주세요. 깔맞춤이 있는 문제는 101번인가요? 130번인가요? 101번. 그래서 101번에 포스트폰으로 깔맞춤이 되어져 있고 앞뒤 모양만 조금씩 바뀌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깔맞춤이 눈에 띄시면 이 문제는 해석할까 아니면 구조 파악해볼까? 그쵸. 나도 구조 볼래요. 구조. 해석해봤자 비슷한 단어들인데 해석은 뭐 비슷하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해석을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구조 파악해 주시면 되는 건데 구조를 파악하자는 건 일단 주어 동사 찾아주셔야 되세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어 동사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 문장 해석이 아니라 빈칸 앞에 한두 단어 뒤에 한두 단어 빈칸 앞 뒤 한두 단어 살펴보시면 웬만하면 문제가 풀릴 거예요. 그렇게 진짜 문제 풀리는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 동사 찾아야 되니까 우리 동사 한번 찾아볼까요? 동사가 없어. 맞아요. 없어요. 그래서 빈칸에 동사 넣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보기 중에서 동사 아닌 거 하나 속하죠. 몇 번은 동사 아닌 걸로.
A, 그쵸. 절대 ing가 동사가 될 수 없습니다. ing가 동사가 되려면 앞에 비동사 is나 was라도 있어야 그래야 동사 역할 가능합니다. 그래서 A는 소가시고 나머지 B, C, D 중에서 고민하시면 되는 건데 동사 문제라면 우리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스위치 되는지 봐주세요. 단단, 폭폭이어야 돼요.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 그래서 단단, 복복 맞추셔야 되세요. 수를 봤는데 해결이 안 되면 두 번째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건 태. 태도 두 가지 태가 있죠. 무슨 태, 무슨 태. 수동, 능동, 그죠? 능동수도 맞는지 확인하시고 태를 봤는데 해결이 안 돼요.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건 시제. 시제. 그래서 수, 태, 시 순서로 접근해 보시는 게 제일 효율적입니다. 그러면 우리 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심 주어를 찾아봐야 되는데 중심 주어는 오프닝으로 잡아보시겠어요? 브랜치스로 잡으시겠어요? 저는 오프닝을 주어로 잡아볼까 싶어요. 왜냐면 저 이렇게 설명 드려볼게요. of가 전치사고요.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 씁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점이라는 명사 나왔잖아요. 이 전치사 명사 말 덩어리를 수업 시간에서는 전명구라고 부를 건데 전명구는 항상 수식어예요. 필수 성분은 아니에요. 수식어이기 때문에 구조 봐야 되는 문제에서는 살짝 무시해 주시고 중심 주어를 오프닝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 단수네요. 단수 주어 나왔으니까 동사도 단수 동사 써야겠습니다. 그러면은 보기 중에서 복수 동사 하나는 뺄게요. 몇 번은 복수니까 뺄까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have pp는 복수 동사니까 빼게 되고요. 수를 봤는데도 아직 해결 안 돼요. 수 확인했으니까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건 수 다음에는 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postpone은 미루다 라는 뜻이거든요. 오프닝 행사는 미루는 거게요, 밀어지는 거게요. 밀어지는 거죠. 행사는 밀어지게 되는 거니까 수동 동사 골라주셔야 되는데 수동 동사는 비동사도 있어야 되고 과거 분사도 있어야 된대요. 그럼 골라주세요. 몇 번이 수동? B가 수동. D는 능동이니까 오다. 그러면 태까지 확인했는데 이미 정답 나왔으므로 시제 볼 필요 있어요? 뭐하러 시제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태까지만 봐도 해결이 되는 문제였는데 그래서 난이도가 쉬우면 수만 봐도 해결이 되는 문제가 나오고요. 조금 더 어려지면 태 봐야 되고 진상스럽게 나오면 시제까지 봐야 되는 문제로 나오겠더라. 그래서 수태씨 우리 수태씨가 예전 저 남자친구 이름이에요. 수태씨. 또 헤어진 그를 기념해 봐야 되니까 수태씨라고 규칙도 만들어 봤는데 뻥인데 안 웃기죠? 그래서 오늘 너무 힘든 날이지 않아요? 너무 덥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또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고맙고 저도 열심히 한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태씨 순서로 접근해 보시면 되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밑에 능동, 수동 간단한 문장 한번 써봤는데 능동 문장 보시면 I made a plan. 내가 계획을 만들었지요. 요거를 수동태로 바꾸려면 목적어 있었던 말을 수동태 주어로 갖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동사는 PP 형태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was made. 마지막으로 주어 있었던 말은 전치사 by 데리고 by me의 형태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능동을 수동을 바꿨을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특징이 보니까 능동 동사 뒤에는 목적어 있어요. 있네? 그래서 계획을 이 목적어라는 말이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명사를 목적어 자리에 쓰는 거고 해석은 주로 을이라고 해석이 되죠. 그래서 계획을 만들었어요. 능동 동사 뒤에는 목적어 보이는데 근데 수동 동사 뒤에는 목적어 있어요. 없네. 전명구 수식어만 보이는데 그래서 이런 특징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보니까 능동되는 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고 수동되는 동사 뒤에 목적어 없수. 저 이번 달에 없수만 한 32번은 더 외칠 것 같아요. 없수로 기억해주세요. 없수인데 그러면 다시 우리 문제로 넘어가서 저랑 아까 수동동사 고르셨는데 수동동사 뒤에는 목적어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진짜 목적어 없네.
due to 유명한 전치사예요. 때문에 라는 의미의 전치사죠. 그래서 전명구 our celebrities 전명구만 주렁주렁 나오고 있었지 목적 안 보입니다. 목적 없으니까 수동 맞네 라고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문제였더라 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반면에 130번 문제는 이거 뭐 전혀 다른 동사 어휘가 나왔으므로 써주세요. 어쩔 수 없어 해석하셔야 되세요. 네, 해석할 때도 주어 동사 찾으면서 해석해 주셔야 되시는 거고요. 또 해석하려면 단어 뜻은 아셔야 되니까 단어 뜻 확인하겠습니다. conform은 요거는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왜 한국말에서도 이거 컨펌해줘 컨펌하다 컨펌하다 하잖아요. I가 붙어 있으면 I면은 요 I면 확인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고요. I가 아니라 O라면 conform이요. O는 규칙을 지키다 혹은 따르다 라는 뜻으로 쓰겠습니다. assume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추정하다, 가정하다 라는 뜻이 있고요. 추정하다 그리고 전혀 다른 뜻으로 일이나 책임을 맡다. 그래서 assume the job 그 직책을 맡다. assume the responsibility 그 책임을 맡다. 전혀 다른 뜻 두 개나 있어요. 이거 모두 다 나오는 뜻이니까 신경 써주셔야 되세요. 어필은 뭐 말 그대로 어필하다 라는 뜻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entry 토익 시험장에서 entry는 주로 출품작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출품작. 시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힌트는 드릴 만큼 다 드린 것 같아요. 제대로 정답 고르신 거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저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출품작을 밑줄해야죠. 길이와 형식을 밑줄해야죠.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길이와 형식을 따라야죠. 라는 해석이 제일 적절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conform 고르시면 되는 문제로 확인해 보면서 우리 저는 전치사 to도 좀 챙겨보고 싶어요. conform to, conform to 하나 더요. conform with 함께 기억해 주세요. conform to, conform with 전치사도 함께 챙겨주세요. conform to, conform with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제가 아셔야 되는 동의어 몇 개 더 정리해 놓았어요. conform to, conform with, 규칙을 지키다, 따르다 라는 뜻의 동사인데 몇 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adhere to, abide by, abide by. 발음으로 기억할까요? bye bye, abide by, bye bye, abide by. 전치사 함께 기억하세요. abide by. 그 다음에 comply with, stick to, follow, observe, obey 모두 다 동의어입니다. 쓰셨으면 우리 잠도 한번 깨볼 겸 그리고 이 어색한 분위기도 깨볼 겸 같이 한번 말해보면서 아예 지금 외워보죠. 지금 외우겠습니다. adhere to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규칙을 지키다 라는 동사 뭐 쓸 수 있대요? adhere to 그리고요 abide by 그리고요 comply with 그리고요 stick to 그리고 follow 그리고 observe 그리고 obey. 나 빈칸 이렇게 뚫어도 되나? 아직 안 되나? 좀 그런가? 너무 그쪽스러운가요? 다시 한번 자 빈칸 채운 데서 한 번만 다시 읽고 빈칸 뚫린 데서 다시 한번 연습할게요. 자 adhere to부터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adhere to 그리고요 abide by 그리고요 comply with 그리고 stick to 그리고 follow 그리고 observe 그리고 obey 보겠습니다. 저 빈칸 뚫어놨어요. adhere to abide by comply with stick to follow observe 오케이. 그럼 문제 이렇게 나오면 우리 풀 수 있을까요? 요 부규제 따로 없습니다. 화면 보시고 정답 골라지는지 봐주세요. D, 그죠. D. 뭐 때문에 D예요? 전치사 with, comply with. 전치사 한번 빼볼까? 전치사가 만약에 없다면, 전치사 없으면 정답은 뭐로 바뀌어요? 전치사 with 빠지면 정답이 follow 되고, follow 되고, 하나만 더? observe도 괜찮겠죠. 그죠? 보기에 안 나와 있지만 우리 또 알고 있는 거 모두 가능은 하겠는데요. pay도 그죠? 전치사 없으면 follow, observe, obey 모두 다 따르다 라는 뜻으로 쓰게 되고요. stick도 정답 시켜주자. stick이 정답이 되려면 전치사 뭐 붙이면 되는 거예요? stick
strict. 그래서 전치사 붙여야 되는 자동사들은 전치사도 함께 기억해 주시고요. 전치사 필요 없는 타동사들은 타동사구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랑 공부하시다 보면 구조 봐야 되는 문제에 대한 실력을 많이 넣으세요. 많이 넣으시는데 해석해야 되는 문제에 대한 실력을 이거 많이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넣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대충 느낌 오실 거예요. 해석하는 문제를 기가 막히게 잘 풀어내시려면 뭐를 많이 알고 있어야 해석이 되겠어요? 어휘 단어 해서 단어를 외워주셔야 되는데 토익 시험장에서 나오는 필수 어휘 개수를 세보니까 몇 개 정도 되냐면 한 1200개 정도 되더라고요. 1200개. 다른 영어 시험에는 비교해보면 왜 우리 편입 영어 시험도 있고 토플 영어도 있고 탭스 영어도 있잖아요. 편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단어가 한 2만에서 한 4만 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거에 비하면 뭐 토익은 20분의 1, 30분의 1이니까 그래도 좀 해볼만 하지 않나? 단기간에, 그렇게 끄덕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좀 해볼만 하지 않나 싶어요. 이 단어들이 어디에 야무지게 잘 정리가 되어져 있냐면, 요거 없으시면 구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헬카스 토익 기출 복화책에 이 책의 구성이 데이 1에서 데이 30까지 나오고 있고요. 하루치 대략 한 40개의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30일까지 외우시면 1200개의 단어가 누적되어서 학습이 되는 건데 네,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처음 3일간은 분위기 좋거든요. 데이 1 데이 2, 데이 3까지 외우고 나서 4일차를 보기 전에 앞에 거를 슬쩍 들여다보면 앞에 거가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래서 차마 4일차를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자꾸 앞에 거 1, 2, 3일 차만 몇 번 반복하시다가 재미없고 힘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슬슬 단어를 안 외우게 되는데 처음 하루 이틀은 단어 안 외우면 되게 막 약간 좀 찝찝하고 뭔가 해내지 않은 듯한 느낌이 오는데 3, 4일쯤 지나가면은 이게 단어 안 외우는 게 자연스러워요. 단어 안 외우는 게 자연스럽고 근데 학원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힘들거든. 그래서 공부한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공부한 느낌이 있으니까 점수가 오르겠지 생각하시는데 학원만 왔다 갔다 하면 점수 100점 올라요. 그거 올리려고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시잖아요. 2, 300점 확 올리시려면 단어 외워주셔야 되세요. 이게 저녁반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내가 아침이랑 오전이랑 오후에 신나게 놀다가 저녁에만 공부해야지는 아마 아닐 거예요. 이게 뭔가 일이 있으니까 그죠. 회사를 다니시든 학교를 다니시든 직장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녁반에 들으신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분명히 짜투리 시간이 있을 거예요. 어디 이동할 때 그동안 핸드폰 봤던 거를 이제는 어차피 목표가 있으니까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이제 조금 멀리하고 이제 단어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외워보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단어 외우실 때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mp3 파일 다운 받으시면서 따라 말하면서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제 실수이기도 한데 제가 이 단어를 이거 제 실수인데 첫 번째 단어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돼요. 전시하다 라는 뜻의 동사도 되고 전시라는 명사도 됩니다. 혹시 정확한 발음을 아세요? 이건 exhibit입니다. 그거의 명사형이요. 전 당연히 얘가 exhibition인 줄 알았지. 얘가 exhibit이니까 exhibition이 아니더라고요. exhibition이 아니라 발음이 바뀌죠. 뭐라고 바뀌게요? exhibition. 장난 아니죠. exhibition. 얘는 exhibition. 우리가 RC 시험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AC도 봐야 되잖아요. 이게 제가 작년쯤에 우연치 않게 전 세계 토익 응시생들의 평균 점수를 국가별로 정리해 놓은 통계 자료를 봤었는데 이게 전 세계 공통이더라고요. RC 점수가 높게요. AC 점수가 높게요. AC가 5점, 10점 높은 게 아니라 적어도 70점은 높더라고요. 많이는 100점 이상도 차이가 나는 국가도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공부를 좀 해보시면 느끼겠지만 RC에 비해서 AC가 조금은 쉬워요. 단어도 조금 쉽게 나오고 문장 구조도 조금 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귀가 뚫리면 RC보다는 AC가 점수가 조금 더 빨리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mp3 다운 받으시면서 따라 말하면서 외우셔야 그래야 이 단어의 발음을 알아야 S에서 또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 당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문제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이제 부기적인 4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문제 몇 개 더 나오고 있는데요. 6번, 8번, 9번은
숙제를 풀게요. 6, 8, 9는 숙제를 푸시고 나머지 1, 2, 3, 4, 5, 7 6문제만 1, 2, 3, 4, 5, 7 6문제만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시간은 2분 드려볼게요. 가보죠. 시작! 시간 30초만 더 드려볼게요. 마무리 해주세요. 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교재는 잠깐 3페이지 먼저 보고 올게요. 3페이지에서 개념 몇 가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풀 수 있는 문제 하나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이라서 팔품사도 확인을 해볼까 싶어요. 영어 단어를 8가지로 분류해서 팔품사라고 하는데 혹시 아시는 품사 있으면 공유를 좀 해주세요. 이름이요. 사람의 이름, 사물의 이름, 행의 이름 싹 다 무슨 사라고 부르게. 이름은 명사. 고맙습니다. 명사는 수업 시간에 n으로 표시할 거니까 n에다가 동그라미 해주세요. 명사를 대신해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he, she, it 이런 거를 대명사라고 부를 거고요. 대명사도 결국에 명사랑 비슷하게 쓰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n으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4번은 수식에다가 동그라미 해주세요. 수식어들이 있는데 누구를 수식해 주는지가 달라집니다. 명사를 수식하는 건 형용사. 반면에 형용사나 부사나 동사나 문장 전체 수식할 수 있는 건 부사. 그렇습니다. 수업 시간에 형용사는 A로 표시할 거고요. 부사는 AT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억을 해볼까 싶어요. 형용사가 수식할 수 있는 건 무슨 사니까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 주니까 부사는 뭐 빼고 수식할 수 있냐면 명사 빼고 부사님 명사 빼고 그냥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부사님 명사 빼고 나머지 싹 다 수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를 수식해 주는 게 무슨 사인데요? 부사, 형용사를 수식해 주는 것도 무슨 사인데요? 부사, 명사 수식해 주는 건 무슨 사인데요?
형용사. 그죠?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건 형용사. 부사는 명사 빼고 나머지 싹 다 수식할 수 있는 걸로 기억해 주시면 되시고, 단어 꼬리에 AY가 붙어 있으면, 형용사 뒤에다가 AY를 붙이면 그러면 부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맞습니다. 저랑은 오른쪽에서 움직임 보여주는 말은 동사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수업 시간에 위로 표시할 거고요. 연결해주는 말은 접속사. 접속사는 수업 시간에 세모로 표시할 거고요. 명사 앞에서 시간이나 장소 등을 설명해 주는 건 전치사인데 전치사는 수업 시간에 네모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줄도 한번 쳐볼게요. 얘네들 왜 주책스럽게 뜻이 똑같죠? although랑 despite 밑줄 한번 쳐주세요. 둘 다 불구하고 라는 뜻으로 쓰는데 품사가 달라져요. 품사가 달라지네요. 무슨 차이냐면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 써야 된대요. 이 주어 동사를 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 써야 되는데 근데 전치사 뒤에는 주어 동사 쓰면 큰일 나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나 동명사. 전치사 뒤에는 명사나 동명사.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전염병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원 오신 거잖아요.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죠. It is the pandemic situation. 전염병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라고 얘기해 보고 싶다면 It is the pandemic situation 이라는 주어 동사가 보인다면 이 주어 동사 앞에는 although 쓰겠대요. despite 쓰겠대요. Although as the pandemic situation 반면에 it is가 빠지게 되면 the pandemic situation만 남아있으면 그러면 그때는 despite 쓰겠다는 거죠. 그죠? 그 차이예요. 주어 동사가 보인다면 접속사로 연결해 줄 거고요. 반면에 전치사 뒤에는 명사나 동명사를 쓰겠다라는 걸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장에는 4가지 구성 요소가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거 있을까요? 문장에 뭐가 필요하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까지. 저랑 오늘은 동사까지만 살펴볼 수 있고요. 수요일날 만나서 목적어랑 보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태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수태시 순서로 문제 푸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동사에 s를 붙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 뭐 아실 거예요. 언제 s를 붙이냐면 주어가 3인칭 단수에 해당되는 말일 때 혹시 3인칭 단수 대명사 3개 아시는 거 있어요? 그녀는 이라고 해석하는 거 she, 그는 he, 그가 it. 그쵸? 그래서 he, she, it에 해당되는 주어이면서 현재 시제라면 동사에 s를 붙이는 거 뭐 모르진 않아요. 모르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에서 한 번씩 적용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아까 푸신 문제에서 제대로 적용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갔다 올게요. 4페이지에서 1번 먼저 보겠습니다. 1번. 일단 while 얘도 유명한 접속사라고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뜻은 2가지가 있습니다. 동안에, 반면에. 저랑 이번 달에 접속사만 한 4시간 동안 배우실 거고 전치사만 또 1시간 동안 배울 때가 있어요. 그때 자세하게 또 하나하나 다루긴 하겠지만 while 먼저 챙겨주세요. 유명한 접속사입니다. 동안에 혹은 반면에 라는 뜻으로 쓰는데 우리 배운 대로 가볼게요. 접속사니까 뒤에 명사 보여야 돼요. 주어 동사 보여야 돼요. 주어 동사 보이겠죠? 한마디로 주절 주어 동사가 한 번 더 보여야 되거든요. 시간 잠깐 드려볼게요. 주어 동사 2개씩 찾아볼 수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시간 잠깐 드릴게요. 우리 동사만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첫 번째 동사는 뭐가 동사게? 첫 번째 동사? 포커스. 그쵸. 그러니까 리서치가 주어. 두 번째 동사가 그쵸. 뒤에서 여기 동사였네. 여기서 명사로 쓰이지 않았어요. 명사로도 쓰이지만 얘는 지금 동사로 나왔습니다. 주어자를 묻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어자리니까 주어자를 못 쓰는 거 2개는 뺄게요. 몇 번 뺄까요? 저 에이스는 뺄까 싶어요. My
소유격이 주어져를 올리면 얘는 무조건 명사 있어야 주어져를 쓰죠. My study, my friend, my teacher처럼 명사 있어야 주어져를 쓸 수 있습니다. me는 얘가 주책스럽게 주어져를 못 쓰죠. 얘는 목적어 자리에 쓰는 걸로. 그래서 A, C 빼시고 B랑 D 두 개가 주어져를 쓸 수 있는데 난 또 동사 S 이게 눈에 띄시면 좋을 것 같아요. didn't. I study TOEIC이지 I studies TOEIC 하지 않아요. I는 1인칭 단수예요. 3인칭 단수 아니에요. 1인칭 단수에는 동사 S 안 붙입니다. He, she, it 이어야 동사 S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mine이었어요. mine은 뭐 하는 애냐. mine은 나의 것이라고 해석되는 소유 대명사인데 소유 대명사는 항상 소유격과 명사 형태로 풀어서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겠더라고요. 소유격과 명사 형태로 mine을 my 명사 형태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이 빈칸에 들어갈 만한 명사는 뭐인 것 같아요? 앞에 내용 살펴보니까 research, 그쵸? research. 앞에 내용 보니까 패트릭의 연구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패트릭의 연구는 포커스 집중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워밍의 원인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그럼 반면에 my research 저의 연구는 needs 다릅니다. 그것의 효과에 대해서 다릅니다. 그래서 my research는 다른 표현으로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결국에 이것도 it이잖아요. 3인칭 단수 맞네. 그래서 동사에 s 붙일 수 있겠더라. 제가 아까 한 바퀴 쓱 둘러봤는데 my를 좀 많이 고르셨어요. 나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야. my를 고르게 되는 건 my needs를 이제 주어로 보고 싶은 거죠. did이 명사도 되긴 하니까 그러면 얘를 주어로 보게 되면 뒤에 동사 있어요. 동사가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주어 동사 찾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겠더라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mine이었고요. 우리 비슷한 유형이 7번이었어요. 7번도 이런 문제는 20초 걸리면 너무 시간 아깝네. 이것도 일단 양당 안에 결정 내려볼게요. 보기 꼬라지 보니까 해석하시겠어요? 구조 보시겠어요? 구조 보시려면 주어 동사 찾으시면 되는데 동사가 누구였죠? 동사가 make s 없네요. s 없는 걸로 봐서 이 동사는 단수 복수? 복수? 그럼 복복 맞추셔야 되세요. 그럼 주어도 복수 명사 써야 되는데 잠깐만. 중심 주어는 빈칸이 중심 주어가 되나요? 캔디데이시 중심 주어가 되나요? 빈칸. 그죠? 왜냐면 전 명구는 항상 수식어니까 무시해 주시면 되세요. 전명구 무시하시고 빈칸을 중심 주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 명사 써야 되는데 복수 명사는 S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복수 명사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정답은 그래서 C, priorities 고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우선순위란 뜻의 명사죠. 저랑은 2번도 한번 보러 갈게요. 2번도 양당간의 결정 먼저 내려주세요. 해석할까요? 구조 볼까요? 구조 보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구조 보려고 하니까 접속사 that 뒤에 주어가 it, 동사가 can be maintained인 거 봤으면 끝. 이것도 이러면 끝. 이게 평소에 제가 어떤 특징을 좀 봤냐면 이제 막 논문을 평소에 좀 많이 보신 분들을 영어 논문 좀 보신 분들이 자꾸 해석하려고 해서 앞에서 보면서 막 자꾸 해석해. She가 raised 올렸나? 올린 게 아니라 돈 모금한 거구나. 해석할 필요 없어요. 저도 해석 안 하고 풀어요. 보니까 주어 동사 봤더니 동사 사이 빈칸이니까 동사는 누가 수식해 준대요? 부사를 빈칸에 넣어야겠는데 부사 눈에 띄는 게 있죠? ly 붙어 있는 거 D 찍고 넘어가시면 돼서 이것도 20초면 아깝다. 5초 내에 풀어보도록 저런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정답 D여서 그래서 3번이 동사를 꾸며주는 게 부사니까 투부정사도 부사가 수식하긴 해요. 그렇긴 해요. To study hard, to work hard 투부정사도 부사가 수식해주긴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부사 고르면 안 되냐? 여기선 또 부사를 고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해석이 너무 이상해서 이거는 그냥 엑서사이즈 보고 커션 고를 수 있도록 저랑 또 연습을 좀 할게요. 수거로 접근하겠습니다. 수거예요. 엑서사이즈 커션
조심하다, 신중하다 라는 뜻으로 쓰겠습니다. 조심하다, 신중하다. exercise 대신에 유자를 use를 써도 괜찮아요. use, caution 동일한 표현입니다. 조심하다, 신중하다. 시간 잠깐 드릴게요. 전체 문장 해석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20대 때 남미를 혼자 여행한 적이 있었어요. 약간 용감이 되고 지금 생각하면 혼자 갈 수 있을까 싶은데 그때 좀 용감해서 에콰도르, 페루 몇 개 나라를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를 갔었는데 키토에 갔더니 저 멀리 천사 동상이 너무 예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볼까 하다가 너무 어두워서 그냥 안 갔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 혼자 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특히 그 여자 혼자 가면은 그 나라에서는 아이폰이 진짜 소중한 거다 보니까 여자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 아이폰을 갈취하기 위해서 뭐 폭행이든 심지어 살인까지도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데 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객들이 안내받습니다. 조심할 것을 안내받습니다. 5월 동안에 그들이 외딴 지역을 여행하는 동안에 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조심하다, 신중하다 정답 카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삐를 넣어서 해석하면 해석 진짜 이상하다? 여행객들이 안내받습니다. 조심스럽게 운동하라고? 여행객들한테 왜 조심스럽게 운동하래요?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운동할 것이 아니라 조심할 것을 안내합니다. 라는 맥락으로 정답은 caution 고르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제가 도로 표지판 가져왔어요. 이런 도로 표지판도 쓰던데요. 우리나라 말로 바꿔보면 전방주시, 영어로는 use caution ahead라는 표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거는 어쩔 수 없어 외워두셔야 되는데 이런 수거들이 그 노랭이 복화책에 아까 보여드렸던 해커스토리 필수 복화책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울 거는 외워두셔야겠더라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4번도 주어 동사 찾아봤더니 주어 동사인데 이 주어가 이번에 또 해석이 좀 신경 쓰여요. 뛰어난 균형 아니에요. 뛰어난 균형이 아니라 물론 뛰어난 균형이라고 번역이 될 때도 있지만 여기서 outstanding은 뛰어난이란 뜻이 아니라 별 뜻이 다 있다. 미지불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밸런스는 균형이란 뜻도 되지만 얘는 잔액이란 뜻도 되더라고요. 잔액. 그래서 지금은 미지불 잔액이란 뜻입니다. 핸드폰 요금이 7만 원 나왔다면 5만 원만 내고 2만 원 아직 안 낸 거예요. 그런 게 미지불 잔액인데 돈이죠. 돈은 지불하게요? 지불되게요? 지불돼야 되는 거죠. 돈은 지불되는 거니까 능동, 수동? 수동 동사는 비동사도 있어야 되고 과거 분사도 있어야 돼요. PP 수동 동사는 A게요? D게요? D가 수동이에요. A는 능동이에요. 이거 한 번씩 수동이라고 오해하시더라고요. A가 수동이 되려면 중간에 뭐가 좀 껴있어야 돼요? B인 껴있어야 돼요. 수동 동사는 비동사도 있어야 되고 과거 분사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걸로 기억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D 찍어봤고요. 이제 부교재는 3페이지 가서 다시 3페이지 가서 저랑은 주어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어 자리에 오는 품사 먼저 살펴볼게요. 주어 자리에는 아실 것 같긴 한데 명사 해당되는 말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명사나 명사 역할에는 대명사를 주어 자리에 쓸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명사절도 결국에 명사로 보거든요. 그러므로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명사절도 쓸 수 있습니다. 진짜 그런지 예시 문장 한번 봐주세요. 그 밑에 4개 예시가 있는데 시간 드려볼게요. 주어 동사 한번 끊어봐 주세요. 주어 동사만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힌트가 살짝 보이긴 하시죠? 주어를 제가 볼드체로 처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주어는 policy까지 주어고요. 동사가 is. 2번도 주어가 조금 길었습니다. 동사가 is. 3번도 동사가 was 그 앞에 싹 다 주어. 4번은 동사가 is나 decide 그 앞에 싹 다 주어를 보시면 되는데 공통점이 주어가 짧은가요? 아니, 징그럽게 길어요. 너무 길어요. 이거 틀린 문장은 아닌데 일단 맞긴 한데 선언의 형태가 아니에요. 왜냐면 영어에서는 동사 빨리 듣고 싶어 하거든. 빨리 동사 듣고 싶은데 주어가 너무 기니까 동사가 뒤로 밀렸다고 봐요. 그래서 바꿔 쓰는 거 훨씬 더 좋아합니다. 어떻게 바꿔 쓰냐면 주어 너무 기니까 가짜 주어 뭐 쓰겠대요? it 써주세요. 가 주어 자리 it. 딴 거 안 돼요. 가 주어 자리 it을 써주시고 동사 빨리 듣고 싶으니까 동사 이하 말을 먼저 들려줍니다. 그래서 it is important, it was inspiring, it's not decided. 동사 이하 말을 먼저 들려주고 그 뒤에 진짜 주어였던 투부정사나 명사절을 뒤에 밀어다 쓰더라 라는 걸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묻더라고요. 가짜 주어 자리 it 알고 있니? 혹은 진짜 주어 자리 투부정사나 명사절 쓸 수 있어요. 그런 문제를 내는데 근데 우리가 신경 써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필기 신경 써서 해주세요. 여기에 to review 진짜 주어 자리 투부정사 나오고 있는데 그 밑에다가 동명사 한번 써볼게요. reviewing 쓰시고 X 진짜 주어 자리 동명사 고르시면 안 되세요. 투부정사 고르셔야 되세요. 그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 나중에 회사에서 영어를 보고 쓸 일이 있으시면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 쓰지 마요. 동명사 주어 쓰면 돼요. 동명사 주어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하죠 라고 얘기할 때요. working hard is important. 주어 자리에 동명사 쓰는 건 상당히 좋아합니다. 제가 아예 하트를 써볼까요? 좋아요. 주어 자리에 동명사 쓰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굳이 쓰잘데기 없이 가짜 주어 it 그리고 진짜 주어 자리에 동명사 쓰는 구조 쓰겠더라 안 쓰겠더라? 안 쓰겠더라. 그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자꾸 눈에 밟혀서 요거 세 개는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세모를 표시해 주세요. that, what, whether.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that, what, whether. 요거 세 개는 오른쪽에다가 적어보겠습니다. 명사절 접속사예요. 명사절 접속사. 저랑 이번 달 마지막 시간에 명사절 접속사만 1시간 내내 배울 때가 있긴 할 터인데 그 전에 자꾸 출몰하는 애들이라서 간단하게 세 개는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that, what, whether 일단 해석부터 적어보면 that의 해석은 뭐뭐 하는 것 what의 해석도 뭐뭐 하는 것 whether는 인지 아니지 그죠? 인지 아니지 취할 수 있는 구조는 접속사 that 뒤에는 완전한 절 what 뒤에는 뭔가 빠져 있어야 돼요. 주어가 빠져 있든 혹은 목적어나 혹은 보어가 빠져 있는 뭔가 하나는 빠져 있어야 돼요. 주어가 없든 목적어가 없든 보어가 없든 뭔가 빠져 있는 불완전한 절을 what이 연결합니다. whether 뒤에는 완전한 절을 쓰게 되고요. 이 뜬구름 잡는 느낌을 우리 예시 보면서 한번 이 뜬구름 잡는 느낌을 한번 없애볼게요. 그럼 what 뒤에는 불완전한 절을 쓴다고 했는데 우리 3번 예시인가요? 3번 예시에 what이 들어가 있어요. 얘 지금 고민해주세요. 뭐가 없어서 불완전한 절을 보면 될까요? 얘 뭐가 없어요? 목적어 있어요. speaker should 뭐 보여줬는데 목적 없는 불완전한 절인 거 맞죠? 그렇죠? what the speaker should 연설자가 보여줘서 뭐 보여줬는데 목적 없죠. 이런 식으로 what 뒤에는 뭔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절이 오는 걸로 기억은 해 주시면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문제 하나 더 보고 포인트 하나만 더 챙겨볼게요. 자, 1번에서 정답부터 골라주세요. there are 뒤에 a car 할까요? cars 할까요? cars 하긴 할게요. 이거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밑줄 쳐주세요. there are이 올 수도 있고요.
remains가 올 수도 있고요. exist가 올 수도 있는데 해석은 모두 다 그냥 있다라고 해석해 주시고 뒤에다가 주어 쓸게요. 대열이 주어가 아니에요. 이거 자꾸 까먹으시면 안 되니까 대열에다 쓸까요? 얘는 주어 아님. 대열 주어 아니에요. 얘는 부사입니다. 부사. 주어 자리는 무슨 사 쓰기로 했는데요? 명사. 그러니까 대열은 부사니까 주어가 아니고 뒤에다가 there are students 뒤에다가 주어 쓰도록 했어요. 뒤에다가 주어. 그래서 뒤에다가 주어 쓰겠더라. 그래서 are이 복수 동사니까 주어도 복수 주어 써야 되는 걸로.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 하나 더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4페이지 가겠습니다. 4페이지에서 5번. 자주 고르시는 오답은 there are cancelled 수동 동사를 만들려는 시도를 하세요. 그래서 PP 고르시면 안 돼요. there are 되는 무조건 명사 주어 씁니다. 수동태 아니에요. 뒤에 주어가 필요해요. 주어 써야 되니까 are이 복수 동사이므로 주어도 복수 주어 써야 되는데 복수 명사는 B게요? C게요? C는 동사이고 B가 명사입니다. 그래서 명사 B 고르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C는 동사, B가 명사. 제가 지금 펜이 지금 안 나서 지금 필기가 안 되는데 정답은 B를 체크해주자. 정답은 B. 갑자기 페어링이 끊겼나? 왜 안 되지? 그래서 정답은 B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껐다가 다시 한 번만 켜볼게요. 수업 딱 마쳤는데 펜이 딱 지금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답 B로 확인해 주시면 되세요. 복수명사 B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 그러면 저랑 오늘 배운 내용 몇 가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수업은 마무리해 볼까 싶어요. 제가 문제 몇 개 만들어 왔거든요. 요거는 부교재 따로 없어요. 앞에 화면 보시고 적절한 정답 고를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수업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잠깐 드릴게요. 확인해 주세요. 네, 1번에 수요일날 나가는 주교재 숙제하시다 보면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보일 터인데 동사를 demand로 보시겠어요? influence로 보시겠어요? 동사는 influence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demand가 동사도 되지만 명사로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demand를 동사로 보게 되면 뒤에 동사 또 쓰는 건데 동사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수요라는 명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주어 나왔으니까 복수 동사 골라주세요. 복수 동사는 1번, 2번, 1번. 이죠. there are 되는 무조건 명사 주어입니다. 그래서 2번 고르시면 되는 거고요. 주어 자리 묻고 있습니다. 주어 자리는 투부정사 쓸 수 있긴 한데 근데 좋아하는 구조, 안 좋아하는 구조, 안 좋아하는 구조, 가짜 주어이 진짜 주어 자리 투부정사 쓰는 구조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동사 몇 가지 신경 써주세요. 조심하다, exercise caution 혹은 use caution이고요. 법규 등을 지키다, 따르다 라는 동사 요거 뭐였지 이게? adhere to 그리고요. comply with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반별 게시판에 올려놓았고요. 집에 가시는 길에 다이소를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가셔서 내가 들고 다닐 만한 노트 하나 준비해 주셔서 그거를 이제 토익 만점 노트라고 준비해 주시고 거기에다가 exercise, caution, use caution 이런 거 새롭게 배우는 어휘들은 정리를 해 주셔서 자꾸 누적 반복해서 확인해 보셔야 되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고 혹시 추가 좀 있으면 밖에서 받고 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